자, 수레둔께를 이어서 산수몽께를 하겠습니다. 자, 산수몽. 이제 우리가 이 주역을 공부를 하시면서 물리를 많은 것을 이렇게 넓혀 얻어야 됩니다. 맨 먼저 건계가 형성되고 곤계가 형성되고 곤과 근과 곤이 주역 64개의 모체가 되어서 또 이제 건괴 초구와 곤괴 초육이 시교를 해서 처음 이제 형성된 괴가 바로 수레둔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레둔에서는 천조 초매 이건후 아직까지 이 모든 자연 삼라만상이 초매 상태에 있고, 그런가 하면은 내우지동이 만영일세라 했습니다. 모든 자연 삼라만상이 태고의 법칙 속에 있는 그때였다 이 말이죠. 이제 그 태고의 법칙을 극복을 해서 산수몽이라는 괴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그 경륜을 해서 자연의 법칙을 사람의 그 생활 법칙으로 인용한 것이 바로 상활에서 해놓은 상활, 운내둔이니 군자이하야 경륜하느니라 날줄경 시줄륜. 그래서 자연 법칙을 사람이 그걸 본받게 됐더라. 이런 말로서 수레둔계가 열렸습니다. 요번 이제 산수몽계에 왔는데, 산수몽이란 결국 이 괴명을 보면은 어린아이로 되어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 형성을 갖다가 이 수레에 둔 다음에 놓았느냐? 만물은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 섭리에 그 적응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말하자면 식물도 봄 되면 삭을 틔울 줄 알고, 여름 되면 자랄 줄 알고, 가을 되면 열매 맺을 줄 알고, 겨울 되면 다시 땅 속에 묻힐 줄 아는 이런 그 자연 법칙, 그게 바로 경륜이거든요. 그 수레둔에 그 경륜을 본받았으니 그 경륜을 이제 익혀야 되는 거라. 그 경륜을 익히는 것이 바로 배움이라. 그럼 사람도 그 자연의 법칙을 우리 사람으로서 그것을 자연 법칙을 응용을 해가지고 생활 속에 이제 뿌리를 내리게 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고, 자연 삼라만상도 다 배우는 원리가 되는 것이고, 이래서 이제 산수몽이라고 하는 계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몽에는 괴명이 몽이고, 어릴 몽때가 몽이고, 괴사는 몽은 형하니 비하구 동몽이라 동몽이 구하니 초서든 곡하고 제3이면 독이라 독적 불곡이니 이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괴사고, 당사에 가서는 단화를 산하유엄하고 험이지 몽이라. 몽형은 이 형행이니 시중야오 피하구 동몽 구하는 초서든 곡하고 제3이면 독이라 독적 불곡이니 이정하니라. 이렇게 해서 괴사를 이어서 또 이제 그 괴사의 부원 설명으로 당사 이렇게 이제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 괴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괴의 모양을 보면은 외개는 산이고 내개는 물이고, 이거는 그쳐 있는 상태고, 이거는 험한 상태고, 물은 험한 상태고, 이 산은 그쳐 있는 상태고, 이렇게 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맨 먼저 이 괴의 괴사에다가 뭘 했냐면 몽은 형하니 비하구 동몽이라. 어린아이를 이 괴를 가지고 어린아이에다 비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서 여기 비교가 되겠느냐? 괴 전체의 상태를 보면은 외개는 소남이고 내개는 중남이고, 소남과 중남으로서 구성된 이런 이제 그 모양인데, 그러면 간이라는 그 자체는 문명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그런 의미가 나오고, 또 이 4개의 중감수도 우리 상경 29번째에 나오는 그 중감수교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수천지 습감이니 군자이하야. 수천지 습감, 익힐 섭, 웅덩이 같은 험함도 익히니까요. 그래서 외계도 교육의 근거를 둔 괴가 되고 4개도 교육의 근거를 둔 괴가 된다, 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반복을 합니다만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처음 주역을 대하시는 분들 뭘 먼저 봐야 되는지 어리둥절합니다. 이게 순서가 안 잡히가 있으면은 아무리 봐도 뜻을 찾을 수 없어요. 그 때문에 맨 먼저 괴명을 보고, 두 번째는 괴사 단사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세 번째는 이 괴의 형상을 보고, 외계는 어떻게 생겼으면 4개는 어떻게 생겼으면 그 형상을 보고, 5번째는 각 효사를 보고, 초육이냐 초군냐 육이냐 구이냐 이제 이걸 보고, 4번째는 이제 내호계가 어떻게 외호계가 어떻게 했으며, 그 다음에 착종계가 어떻게 했으며, 또 배합계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도전계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걸 철칙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걸 지킬 때에 이 뜻을 순서대로 발치를 할 줄 알지, 그걸 모르면은 아무래도 이 교역에 대한 그 뜻을 순서대로 발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철저히 지키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괴산을 읽어보겠습니다. 괴명은 매산자, 물순자, 어릴 몽자를 하죠. 그래서 외계는 산, 4개는 물. 그래서 산과 물이 이 살의 형상과 물의 형상으로서 만드는 괴명이 몽, 어릴 몽, 힘쓸 몽, 뭐 자라날 몽, 깨끗할 몽, 이런 말을 붙이죠, 여기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몽은 형하니 비하구 동몽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몽은 형하니 비하구 동몽이라. 어린아이는 얼마든지 그 성장 가능성이 무한정하니, 그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아이를 감히 누가 어떻게 이것을 잘 지도를 해서 교육을 시킬 건가,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은 이 내용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교육 시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왜? 지금 이제 처음 이 초창기가 돼가지고 술에 둔 다음에 상수몽이라는 괴가, 그러니 만사가 다 여의치 않은 그 상태에서 과연 쉽게 교육을 시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괴덕을 보면은 4개는 그쳐있고 외개는 험합니다. 이 험한 가운데에 그쳐있으니 이 험한 가운데 지친 이 상태에서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그 지혜가 성인이 아니면은 힘든다. 이래서 맨 끝에 가서 여기 해놓은 말이 뭐냐면은 몽이 양정이 성공야라. 몽을 잘 바르게 기르는 것이 성인의 공로다. 이렇게 말했다며. 그러니까 성인 공로 정도로 돼야 이 험한 데 그쳐있는 이 어려움을 그쳐나가지. 안 그러면 힘든다. 그 때문에 전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이 회사를 이제 한번 읽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비하구 동몽이라. 내가 어린아이에게 먼저 가르친다는 그런 전제한 것이 아니고, 동몽이 고하니 초서도 고하고 제3이면 독이라. 독적 불곡이니 이정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가 나를 찾아와서 이러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어린아이가 혼자 오겠습니까? 뭐 학부모 있으면 학부모가 같이 오겠죠. 이제 그러면 말을 요약하기 위해서 어린 놈께 하나만 더 나왔다면, 그래 어떠한 교육이라도 교육은 달라야 된다. 말하자면은 이 산수 몽교의 실질적인 내용의 뜻은 어떠한 교육이 되든지, 어린아이의 교육이 되든지 성인의 교육이 되든 어떠한 분야의 교육이 될지라도 이 교육만 철저히 바로 지표를 세우고 가르쳐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단활했던 단활 산하유엄하고 험이지 몽이라. 단활에 하기도 산알에 험함이고 험함대 그치는 게 몽이라고 일컬었다. 처음에 수레tun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 궤도 요것만 놔놓고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 시청하는 관계로 수준이 말하자면 주역에 대한 일가견이 있는 분들은 궤도만 놓고 하면 더 흥미롭겠다. 또 그런가 하면은 처음 이제 주역을 접하시는 분들은 아무 그래도 이 글이 있어야 예를 들어 초육에 와서 초육은 발몽호대 이용형이나야 영탈질고이니 이왕이면 이날이라 이렇게 제가 입으로 쭉 읽어놓으면 저걸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다. 이래 되면 이 주역을 배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뒤따를 것 같아서 좀 수준이 말하자면 주역에 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볼 수 있고 또 말하자면 주역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도 충분히 볼 수 있고 양질로 택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넣고 그래 궤도를 놓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그래 방금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단활 산하유엄하고 험이지 몽이다. 이것이 몽이다. 산하유엄. 그러면 이제 이거 외께는 산이죠. 외께는 산, 내께는 물. 그러면 외께는 산은 그쳐 있는 상태고 내께의 물은 험한 상태고 그래서 단활에 사는 말이 산활, 산하, 산 아래 유엄. 험한 것이 있는 것이 이거는 산이고 이건 아래고 그럼 산 아래에 험한 것이 있는 것이 이것을 몽이라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주제를 몽을 삼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몽을 삼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이제 그냐. 몽형은 이 형행이니 시중야오. 피하구 동몽구하는 지음야오. 초석하고는 이 강중야오. 제3독 독죽 불구 독몽야일세니 몽이 양정이 성공유다. 요렇게 5 분야를 나눠서 문장을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은 몽형은 이 형행이니 시중야오 하고 그 다음에 자 보면서 얘기합시다. 그럼 몽형은 이 형행이니 시중야오 요게서 요까지 한 문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피하구 동몽구하는 지음야오 2문장 세 번째는 초서국은 이강중야오, 3문장, 제3독 독즉 불국은 독구몽야일 세니, 요까지 4문장, 그 다음에 몽이양정이 성공여라, 요까지 5문장, 요 몽계에 대한 주요 내용은 5문장으로서 이 몽에 대한 뜻을 일컬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첫 문장을 봅시다. 몽형은 이 형행이니 시중야오 했단 말이요. 몽은 형통하기는 형통한데 그 시중을 시중이라고 하는 건 떼씹다 가운데 중자를 썼는데 시중이라고 하는 것은 떼씹자 가운데 중자의 뜻은 뭐냐면은 가운데 중자가 알맞을 중자입니다. 애가 알맞아야 된다.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교육을 시키는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또 중년이면 중년의 교육시키는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기고, 그 나이에 맞춰서 착착 이렇게 어긋나지 않는 교육을 시키는 가지고 시중이라. 그래, 때에 시 알맞을 중, 때에 알맞게 가르치는 게 첫째 기본이다. 첫 문장에. 그래서, 몽형은 이 형행이니 시중야오. 이 때가 참 중요한 거다.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고. 두 번째는, 피하구 동몽구하는 지응야오. 내가 어린아이를 가서, 너 내한테 배워라 하는 것이 아니었고, 어린아이가 나를 찾아와서, 가르쳐 돌락해서 두 사람의 뜻이 서로 응했다. 나자는 선생이고, 그래서, 동몽구하는 지응야오 했다면 지응. 그래서 이 뜻짓자는 선생을 말하는 것이고, 응하는 배울 학생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피하구 동몽구하는 지응야오. 그 지응야오. 내와 말하자면 가르쳐 줄 선생님과 배울 학생이 둘이 뜻이 맞았다. 이 말이고, 두 번째 문장이. 세 번째 문장, 초서고건이 강중야오.
처음 와서 묻는 것은, 가르쳐, 처음, 요 글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점칠서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는 뭐냐 하면은 물을 써. 처음 와서 묻기를 가르쳐 준 사람은 강중이요. 여기에 강중이라고 하는, 누굴 두고 강중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구이를 두고 강중이라고 한다. 이 말이지. 구이를 두고 강중이라고 한다. 이 말이고. 세 번째, 제3독, 독적 불복은 독몽야일세니. 두 번, 세 번, 말하자면 부질없이 자꾸 이렇게 아이가 선생님 말을 고분고분 잘 안 따르고 지 나름대로 부질없이 하는 것이 바로 두 번, 세 번이죠. 두 번, 세 번 부질없이 하면 아이를 이 독자는 더러울 독하기도 하고 더럽힐 독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글자를 더럽힐 독, 더러울 독이 아니고 더럽힐 독, 잘못될 독, 이렇게 잘못될 독, 두 번, 세 번 아이가 부질없이 물으면 그 아이가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되면 그 아이를 한 번 잘못된 아이를 바로 세우고 힘이 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르치는 사람도 아주 정밀하게 잘 가르쳐야 되고 또 물론 이제 아이도 잘 따라야 되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혔다 이 말이고 더럽힐 수가 있다. 하지만 아이가 잘못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형은 몽이 양정이 성공례라. 어린아이를 바르게 기르는 이 근본이 바로 성인의 공로다. 이만큼 어린아이를 바로 키우기에 힘이 든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성인의 노력이, 말하자면 아주 수준 높은 그런 노력이 어린아이에게 주입되어야만이 그 아이를 바로 가르칠 수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요거 처음 다시 한번 읽어가지고, 몽은 형하니 비하구 동몽이요. 동몽이 구하니 처서든 곡하고 제4임이면 독이라 독적 불고이기니 이정하니라. 어린아이는 교육을 시키면 무한정할 수 있다. 형통할 형제라는 것은 무한정할 수 있다. 어린아이를 가르치면은 그래서 형통하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하구 동몽 내가 여기에 나처럼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냐면 이 효에 들어가서 구의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린아이를 가르치자고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어린아이는 누구냐? 이 초육, 63, 64, 65 이거는 전부 어린아이가 교육을 받을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구의하고 또 이 구사하고 상구는 선생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먼저 이 구의를 지칭하는 말이 그래서 이 나자는 구의를 지칭한다 이 말이고 비하구 동몽이 구하니 쳐서 얻은 곡하고 제3이면 독이라 독적 불곡이니 이정하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는 아주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요. 정성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바로 서지 않을 때는 그 아이를 자칫하면 그 교육에 아무런 실무없는 그런 교육이 되고 만다. 이게 바로 독이라고 하는 글자야. 독이라고 하는 게 더럽힐 독이 있고 더러울 독이 있다면 여기에서는 더럽힐 독을 받는 게 아니고 더럽힐 독. 잘못하면 어린아이의 그 교육 밖의 아이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 회를 이 어린아이에 비교한 것은 이러하다. 다말, 몽은 여기 글자 하나 빠지시면 몽형은 해야 되는데 몽형은 산하 유험하고 험이지 몽이라. 어린아이가 형통할 수 있는 산 아래에 험함이 있고 험한 가운데 그쳐있다. 그럼 산 아래 험한 건 뭐냐? 여기에서 요거는 산이고 여기에서 요거는 물이고
요거는 산 위에고, 요 산 아래고, 그리고 요 산 아래 험한 게 요것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산하유험하고, 산 아래 험한 것이 있고, 그 험한 데 그쳐 있는 것을 몽이라고 했다. 험한 데 그쳐 있는 거는, 요 네 개는 험하고, 외 개는 그쳐 있으니, 그래서 험한 가운데에 외 개가 그쳐 있는 것을 괴상을 그렇게 봤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몽형은 이 형행이니 시중냐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몽형은 이 형행이니 시중냐오 한 이 말이, 이 모든 것은 다 그 적기가 있다. 알맞은 시기. 이 알맞은 시기를 놓치면은 그 많은 힘을 더, 증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이 성공하게 힘이 들기 때문에 이 시중이라고 하는 적소적소 아주 그 어느 장소에 적소적소 알맞음으로써 그 아이를 대해줘야 된다는 이런 말이 된 것이죠. 그래서 몽형은 이 형행이니 시중야오. 비야구 동몽 동몽구하는 지응예요. 비야구 동몽 어린아이가 나를 내가 어린아이에게 요구해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한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나를 좀 가르쳐 주십사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교육의 순서다 이 말입니다. 선생이 배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배울 사람이 선생을 찾아와서 가르쳐 주십사 하는 그것이 교육을 시키는 순서다 이런 게 맞아요. 그게 하나의 예절이죠. 예절. 그러한 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선생이 먼저 나서서 가르쳐 준다는 것은 교육의 기본 예가 아니고 배울 사람이 선생을 찾아와서 이러이러하게 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그것이 교육의 예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서든 곡하고 초서곡은 이강중야오 처음 묶어들라 물을 썼자 처음 물을 묶어들라 그 가리킨 것이 바로 강의중을 했다. 그럼 처음 가르친 사람은 누구냐? 이 구이가 선생 위치거든요. 그 선생 위치에서 이 강중 양은 강이고 또 이제 이 사이에 두 초육과 육삼 사이에 중에 있으니까 강이 중에 있다. 강은 중에 있는 것이고 제3독 독재불고이기니 두 번, 세 번 부질없이 하면 아이를 더럽힐 수가 있으니 이 더럽힐 독자가 잘못된 독자로 봐도 좋습니다. 잘못될 수가 있으니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잘못된 적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불곡몽이라 그 안나에게 제3 하다 보면 어린아이가 잘못될 수가 있다. 이 독자를 잘못될 독자로 봅시다. 그러면 잘못될 수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 교육이 쉽지를 않다. 그러면 어떤가? 예를 들어 봅시다. 몽이 양정이 성공해라. 어린아이를 바르게 잘 기르는 것이 성인의 공로다. 그래, 성인이 가르칠 정도로 이 어린아이 교육이 그만큼 소중하다. 이제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몽께가 형성된 전체적인 뜻을 한번 보자 이 말이죠. 자, 전체적인 언제나 상활 하면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상활 산하 출천이 몽이니 분재 이하야 과행하며 육덕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상활에서 공자님이 이 괴를 비유해서 말하기를 상활 산하 출천이 몽이니 군제 이하야 과행하며 육덕하느니라. 산 아래 출천 출천이라는 나올 출 세미천 산 아래 한 방울 물이 딱 나오는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참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저 한강물이 도도히 흐르는데 저 한강물이 다른지는 첫째 맨 먼저 한 방울 물이 떨어지고 또 한 방울 떨어지고 이게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 계곡 저 계곡 모여서 큰 한강물이 이루겠죠. 그러나 처음 딱 떨어질 때는 그 한 방울의 물이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 방울의 물일 때는 그 물이 얼마나 그것이 깨끗한 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깨끗한 물을 어린아이에다 비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산수 무언계를 교육의 궤로 말하자면 응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한 방울 물이 깨끗하니 그래 예 성인들께서 얼마나 넓고 참 도도한 지혜를 가지셨나 이 말이에요. 그 한 방울의 물을 이 인간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 깨끗함은 그 한 방울의 물에다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이 산수 무언계를 교육의 궤를 삼았다는 거. 그러면 사람이 먹고 사는데 명지아님도 그 말씀했습니다. 명지아에 보면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예를 갖출 줄 모르고 또 글을 배우지 않으면은 그 금수는 뭐 별반 다른 것이 있겠느냐. 그래서 배불리 먹고 옷 따스하게 입었으면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을 맨 먼저 해야 된다. 요임금도 그 말씀, 순임금도 그 말씀, 공자님도 그 말씀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첫 기본이 교육이다. 교육. 그래서 수레 둔계 다음에 산수 무언계를 놓게 된 원인이 이제 그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상활에 사는 말이 다시 부언하자면 상활 산하 출천이 몽이니 산 아래에 한 방에 물이 나오는 이것이 어린아이에 비교되는 것이니 이 말이죠. 군자가 서하여 언제든 주약에는 군자라는 말을 말하면 이 산수 무언계도 군자고 수레 둔계도 군자고 수청숙계도 군자고 이 군자라는 말을 그 괴를 대표하는 지칭으로서 군자라고 하고 서있자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글자가 이렇게 발코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이쪽 점 하나 찍고 셋, 이쪽에 사람의 자 둘 붙이고 이걸 갖다가 이쪽에 두 개고 이쪽에 세 개라고 해서 삼천 이쪽이 두 개는 양지 서의자가 글자가 그렇단 말이에요. 삼천양기로서 삼천양기는 뭐냐? 이 주역에 그 양괴, 음괴, 합친 괴가 산수 무언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역으로서 이 말입니다. 주역으로서 모든 것을 이 삼라만상 우주 모든 것을 이 주역으로서 비교해서 가르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산수 무언계가 말하자면 인간의 교육의 근본 지표를 삼는데 이 산수 무언계를 응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산하 출천이 몽이니 군제 이하여 과행하며 육덕하느냐. 과감히 하나하나 이렇게 개척해 나가고 하나하나 가르쳐 나가고 육덕이라 길을 큰 덕 항상 사람의 덕을 먼저 기르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몽의 이 상활에 산하 출천이 몽이니 군자 이하야 과행하며 육덕하느니라. 과감히 모든 것을 과감히 그것을 실천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덕을 기른다. 이것이 교육의 근본 목적이다. 그러면 요즘 교육하고 그때 시대의 교육하고 완전히 딴판이죠. 요즘은 3살 먹으면 영어책을 먼저 들킨다. 5살 먹으면 컴퓨터를 들어댄다. 이런 점. 그러면 그 목적이 되느냐? 이에 있다면 이해할 있자. 5살 먹은 아이부터 이에 치중하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육이 결국 사람 본성은 떠나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인성은 없어져 버리고, 사람 본정신은 본성품은 사라져 버리고, 제3의 성품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는 거라. 이럴 때에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질은 풍요로울 때는 풍요롭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본도리는 이거는 완전히 시궁창이 되고 마는 거라. 그래서 공자님은 이런 것을 보시고 해놓을 말씀이 뭐냐면은 제자 입적 효하고 출적 제하며 근이신하며 중애인 호대 친인이니 행유 여력이 얻은 이 학문이니라. 사람 도리를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그 교육부터 시켜놓고 그것이 완전 교육이 이거거든. 그 후에 글을 가르쳐도 그럼 글은 이득을 목적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나 그 앞에 하는 순화교육은 윤리를 목적하는 것이고, 뭐냐, 사람의 본질이 내 몸에서 안 나가게끔 하는, 이거부터 먼저 가르쳐 놓고 이쪽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하나 출천이 몽이니 군제 이하여 과행함이 육덕하느냐, 그러면 과행함의 덕을 먼저 가르쳐라. 덕을. 어떠한 계획을 함이 하나하나 실천하되 덕을 먼저 그 몸에 익혀놓고 덕이 충분할 때에 그 후에 다른 교육을 시켜도 된다. 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옛 성인들께서는 사람 됨됨이를 절대 먼저 아무리 이 사람 됨됨이를 벗어나게 하려 해도 그것이 벗어나지 않겠고 먼저 교육을 시켜놓고 그것이 그런 완벽한 인성교육을 만들어 놓고 이 말이죠. 그 후에 가서 어떠한 다른 교육을 주입시켜도 충분하다. 이런 말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산하 출천이 몽인이 했다면 그럼 산하에 샘이 있다. 산하에 그럼 외계는 산이고 그 내계는 물이고 그러니까 또 역시 산하의 샘과 산과 이 의미가 맞아 떨어지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산하의 샘에서 나오는 물방울이 깨끗한 것이 어린아이의 처음 부모 뱃속에서 나와서 자란 고기와 비교했으니 이보다 더 교육에 참신한 근본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이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산하 출천이라 외계는 산이고 내계는 물이니까 산 아래 물이 나온 것이 그러면 괴의 형상으로는 내계는 산, 외계는 산이고 내계는 물이고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럼 지금까지 뭘 해설을 했느냐? 괴명을 해설하고 괴사를 해설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괴의 형상을 지금 해설하고 요래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뭘 할 거냐? 이제 효를 들어가 보자. 효는 초육은 발몽호대 이용형이나의 용탈지국인 이왕이면 인하니라. 구이는 포몽이면 기라고 나쁘면 기라니 자극가로다. 육삼은 물령신연이 견기무하고 불유공하니 무유리하니라. 육사는 권몽이니 인토다. 육오는 동몽이 기하니라. 상우는 경몽이니 불의이구요 이어구하니라. 이렇게 순서가 짜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맨 아래 효가 이 효와 이어서 뭐라 그랬냐면 맨 먼저 한 말이 초육은 발몽호대. 그러면 앞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주역은 64개 384효 효마다 특색 있는 글자가 두자 아니면 석자 아니면 많게는 5자까지 있다. 그 효와 연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글자인데 그래 특색 있는 글자가 있다. 그러면 이 초육에 특색 있는 글자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아야죠. 먼저 초육에 뭐렇게 했냐면 초육은 발몽호대. 초육은 발몽 어린아이를 일깨울 발자입니다. 어린아이들 일깨우되 발몽호대 이용형인하야 용탈질고이기니 용탈질고 질곡이라는 두 글자가 나와요. 질곡. 어떻게 어린아이를 교육시키는데 질곡이 나오느냐. 질곡. 여러분 질곡 아시죠? 질곡이라고 하는 아주 호된 그런 벌을 주는 것을 질곡 이렇게 했어요. 아주 그 사람이 참기 어려운 벌을 받는 그걸 질곡 이렇게 했다며. 그래서 용탈질곡하래 이용형인하여 용탈질곡이니 이왕이면 이날이라. 그러니까 이 초육의 특색 있는 글자가 두 글자 용탈질곡 질곡 두 글자가 아주 특색이 있단 말이에요. 자, 초육을 봅시다. 그러면은 초육은 발몽호대 이용형인하여 용탈 요 질곡 요 두 글자가 아주 요 효에 아주 특색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탈질곡이니 이왕이면 인하리라. 이왕이면 갈왕자 인색할 인자. 자, 혹시 글자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한자 음을 새겨 놓겠습니다. 처음 초 여선유 필발 어릴몽 이할리 슬룡 이 형자는 형벌형 사람인 슬룡
벗을 탈, 여기 기쁠 열자입니다. 이 글자가. 여기서, 말씀 설자입니다. 말씀 설자를 여기서는 벗을 탈, 이렇게 여기서 벗을 탈. 이거는 질자는 수갑, 질, 수갑, 곡, 수갑, 아시죠? 수갑. 우리가 어떤 죄 지은 사람 이렇게 도망 못 가게 붙들어 매는 거, 그 수갑이라는 거예요. 흔히 차고, 질, 수갑, 곡,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갑, 질, 수갑, 곡,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질곡으로서 갈왕, 인색할, 요것이 초육의 주공 성인께서 효사를 지은 말입니다. 이 초육에 요 칠곡이라는 두 글자가 나왔다면 왜 여기에서 이 칠곡이라는 게 나오느냐? 칠곡. 왜 어떻게 해서 칠곡이 나오게 됐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죠. 그럼 칠곡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참기 어려움을 참기 어렵다. 참기 어려운 것이 칠곡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참기 어렵게 되는 그런 칠곡이 이어서 나오는가? 이거는 이 궤덕을 알면 쉽게 이해를 합니다. 궤덕을 알면은 이 중감숙괴의 궤덕은 험할 험자. 중감숙괴의 궤덕은 험할 험자입니다. 그럼 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물체를 들고 있어도 참기 어려울 수 있고 어떠한 아주 여러 가지 각도로 험한 데는 다 사람이 참기 어렵죠. 그것을 질곡으로 표시했다 이 말이에요. 험한 것 여기서 험한 걸 질곡으로 표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이 괴가 예를 들어서 배합을 해볼 것 같으면은 배합을 할 것 같으면은 양이 음되고 음이 양되고 하기 때문에 이 초육은 초구가 되겠죠. 그러면 이 구이는 육이가 되겠지요. 육삼은 구이가 되겠죠. 그러면 네 개가 뭐가 되느냐? 예? 중위화가 되죠. 중위화. 그러면 네 개는 뭐가 되느냐? 중위화가 되죠. 태위, 택이 되겠죠. 그러면 배 전체가 택화혁이 되겠죠. 택화혁이 아슬아슬하게 위험하죠. 왜? 혁명을 일으켜야 되니까. 성공을 못하면 오히려 역적을 몰려서 참수를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택화혁에 가면 뭐라고 말을 해놨느냐면 혁은 일이라야 원길하리라. 혁은 그러니 일이라 이미 그 날이 돼야 말하자면 혁명 성공하는 날이 돼야 그래야만 혁은 일이라야 원길이라. 그래야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인내를 가지고 참으려고 하니까 칠곡보다 더 어려워. 그래서 이 칠곡이라고 한 두 글자에 쉽게 이어서 찾아볼 수 있다는, 초육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 칠곡이라고 하는 것이 이 현 상태에서, 이 산수, 몽계 현 상태에서 이 칠곡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가 이게 지금 기반이, 제 기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음이 양자리에 있거든. 음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여건이 10가지라면 9가지가 안 맞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질곡 상태라. 이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표시하는 말이 질곡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도저히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래서 하는 말이 초유원, 발몽, 허대, 어린아이를 일깨울 발자입니다. 어린아이 일깨운단 말입니다. 일깨우되 이용형인하여 형인을 서서 형인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특별한 선생, 특수교육을 시키는 사람. 이것이 형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이것을 형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벌을 다스리는 한의 주관자다. 어린아이에게 벌을 다스린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인이라고 하는 특수교육을 시키는 사람, 거기에다가 맡겨가지고, 이용한다고 맡긴다, 이 말이에요. 특수교육을 시키는 사람에게 맡겨서, 이 어린아이의 그 어렵고 어려운 것을 벗길 탈자. 벗게 해줘야 된다. 이 질곡을 벗게 해줘. 어린아이가 하나도 여건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안 맞은 것을 맡겠고, 다스린 것을
특수 교육인에게 맡겨야만이 이 질곡을 벗길 팔자. 벗겨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떠냐. 계속 진행을 하면, 이 가로함께는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진행을 하면 인자가 인색할 인자죠.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러면 여기에 목적의 글의 주 목적의 주요함은 뭐냐? 요 형인을 잘못 택하면 이 아이는 영원토록 어떤 그 기반 교육이 틀려가지고 성장해서도 이것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이런 말이 된 것이. 그 때문에 이 형인이나 특별 교육인을 서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어린아이의 어렵고 어려운 것을 벗겨서 앞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야만이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지, 그래야만이 이로울이죠. 여화색입니다. 이로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글을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얘기를 하나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여기 글을 새기는 방법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괴의 전체에 뭐가 중요하냐? 이 전체의 괴의 전체에는 교육이라는 것을 근본을 해놓은 괴다 이 말. 교육이라고 하는 데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항시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가 있어야 돼. 인도. 그럼 인도에 이제 그 강약이 있겠죠. 강하게 될 인도가 있을 것이고 또 조금 약하게 될 인도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더 가면 이거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은 유화를 해가면서 아이를 길러 나가야 된다. 교육을 시켜 나가야 된다. 교육 지표를 그래 잡아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이 여기서 용탈질곡이라는 말이지 그런 뜻을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멈춰놓고 이 글에 대한 법칙을 먼저 한번 설명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방금 초육은 발몽호대 이용형이나야 용탈질곡이니 이왕이면 인하리라 한 데서 용탈질곡 요 네 글자를 교육의 그 강약 유화 이걸 얘기하다가 지금 이런 말을 새기는 법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언정인 이 길도자지요. 말씀원자지요. 발을 정자, 사람인자. 이 말을 가장 뜻이 최고 좋게 새기려고 하면 어디에다가 줘야 되겠냐면 이 글자의 주제는 이 사람인자입니다. 사람인자. 그리고 이 사람을 가장 돋보이게 하려고 하면 요 세 가지 말을 아주 깊게 넓게 새길 때 이 사람은 크게 돋보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새겨야 되느냐? 길도자를 뭘 봐야 되겠습니까? 네? 길도자를. 그러면 말서문자를 무슨 말로 봐야 되겠습니까? 발을정자는 무슨 발을정자를 봐야 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 글자가 잘 해석이 뚜렷하게 나올 때에 이 사람인자는 돋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지금 말하는 초육은 발몽호대 이용형이나야 용탈질곡이니 이왕이면 인하리라 한 이 말에서 여기에서 가장 돋보이게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발몽 아이를 일깨우는 게 있어가지고 아이를 일깨우면 아주 특수 교육인을 시켜서 설령제를 시키는 거지요. 특수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가 구비마다 참기 어려울 정도로 인내심을 키워주는 질곡을 시켜서 그 질곡을 때로는 벗겨가면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가로함께는 진행을 하는 거니까 진행을 하면은 그야 이 인색할 인자는 어려울 인자거든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 글 전체에 새기는 법이 이거 목적을 두고 이 발몽이라는 이 아이를 잘 키우는데 목적을 두고 두 번째는 형인을 두고 이건 특수교육인이고 이 특수교육인이 이 아이를 때로는 아주 참기 어려울 정도로 인내심을 기르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질곡이다 이 말이에요. 질곡을 쳐서 때로는 이제 그 질곡을 풀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질곡을 씌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은
그 아이가 이롭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왼 목적은 여기 있었고, 두 번째는 형인이 있었고, 세 번째는 그 형인이 어떻게 이 전문 교육을 받은 이 전문 선생이거든요. 이 전문 선생이 어떻게 해야만이 이 아이에게 강약을 줄 수 있느냐.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할 때는 약하게 하고, 또 음하게 할 때는 음하게 하고, 순하게 할 때는 순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 그래서 이 말을 예를 들어 준 거다 이 말입니다. 도원정인이라. 그래서 이 도원정의 이 사람인자를 아주 뚱뚱한 사람 만들려고 하면 이 세 가지 말로 뭘 먼저 써야 되느냐면 이게 스승도자로 봐야 됩니다. 스승도자로. 예? 스승의 바른 말이 사람을 바로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거 일방적으로 세우면 도의 말은 사람을 바르게 한다. 이렇게 하면은 앞에 한 말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그 문장을 예서 열자 글 같으면 열자 글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주된 목적이 있는가 이걸 먼저 찾아놓고 그 다음에 그 주된 목적을 이렇게 좀 더 목적이 좀 더 뚜렷하게 나오게끔 보조해 주는 것이 바로 어조사라는 겁니다. 어조사. 그래서 이 말을 이걸 선생을 삼고 이걸 제자로 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선생님의 바른 말씀이 제자를 바로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이제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초육은 발몽호대 이용형인하야 이 어린아이를 잘 일깨우려고 하면 먼저 이 사람을 잘 둬야 돼. 형인을. 이건 특수교육자입니다. 예? 특수 교육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강약을 잘 사용해가지고 이 아이를 최대한으로 다른 아이보다 뛰어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하면 갈망자는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어려움이 없고 이것이 그 아이에게 크게 앞에 장래에 이 특수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을 아이가 받았기 때문에 뛰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글을 새기는 법이다. 그러나 이거 일반적으로 말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 발몽을 어린아이에게 형벌을 써서 수갑을 베끼서 그 말이 될 소리입니까?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형벌을 주고 어떻게 수갑을 채우겠습니까? 아니죠. 글자는 수갑 지리고 수갑 고기고 차고 지리고 수갑 고기고 그 말이지만은 이거는 칠곡이라고 하는 어린아이 교육을 시는데 아이가 참기 어려울 때까지 이매를 기울이는 그런 어떤 방법을 쓰는 걸 칠곡이라고 한다. 이 말, 칠곡. 네? 그렇듯이 여기서 방금 말한 도원정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스승도자를 안 보면 이것이 바르게 되잖아요. 스승의 바른 말을 할, 스승의 말이 바르야 제자도 말이 바르다. 이 말이에요. 자, 고려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새긴다는 법으로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여기 주공님의 효사는 요런데, 공자님의 그러면 이 상월말을 어떤 거 보자 이 말이에요. 이용형이는 정법녀라. 공자님도 이렇게 말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이 특수교육으로 쓰는 거는, 특수한 교육을 쓰는 그 방법을 바르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특수교육, 이 형인 특수교육을 하는 것은 바로 그 방법이 바르기 때문에, 뭐가 이 특수교육 받은 사람이 그 방법은 바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이거 이로울 이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어린아이에게 이해한 이자를 말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글을 새길 때, 그래, 새길 때, 이 해설로 그래 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육은 이렇고, 구인은 또 어떠냐? 그래서 이제 이 어린아이가 앞서 말했던 이 초육이 음이 양자리니까 어린아이가 기반적으로 말하자면 교육을 원만하게 순서대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주역을 볼 때에 뭐를 봐라. 예를 들어서 이 효가 양이 양자리 있는가, 음이 음자리 있는가, 이게 중인가, 정중인가, 이런 것을 잘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첫 기반적으로 벌써 하면 초육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리의 의미는 그 자체가 벌써 교육 기틀이 틀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점사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본다면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오. 상상해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험한 거, 험하죠? 중간순위권에 험한 그 물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음인데다가 또 이 아래에다가 제자리 안 맞는 데다가 10가지에 한 가지라도 이 초육이 여건이 안 맞는 거라. 이래 여건이 안 맞는 데서 이런 특수한 교육자가 아니면 이 여건을 안 맞는 것을 여건 맞는 사람 못지않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은 그 아이를 그렇게 여건이 맞는데 있는 아이 같이 이렇게 동등하게 만들기에 힘이 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구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이는 포몽이면 길하고 나쁘면 길하리니 자극가라서 포몽이면 길하고 포몽 살포자거든. 어린아이를 산다. 그럼 어린아이 보재기에 사겠습니까? 그럼 여기서도 이제 우선 효에 어떤 글자가 특색이 있는가 보자 이 말이에요. 구이는 포몽이면 길하고 나쁘면 길하리니 자극가르다. 자극가. 여기에서 나쁘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오면 집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렇죠? 이게 좀 다른 것보다 좀 다르죠. 어떻게 해서 여기서 집이 나오는가. 집가자. 그 다음에 나쁘 이 며느리 글자 집가자. 이 두 글자가 여기서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걸 이제 한번 따져봐야죠. 효로서 형상으로서. 그러면 우선 집가자를 한번 따져보자 이 말이에요. 집가자 같으면 이게 이제 구이가 더고 하면 유기가 되는데, 유기가 되면 내괴는 중곤지가 되고 외괴는 중간산이 되고, 그럼 괴 전체로 뭐 산지박이 된단 말이에요. 예? 산지박이 되는데 어떻게 집가자가 나오느냐 말이에요. 이상하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이걸 호께를 한번 띄봅시다. 2, 3, 4. 그러면 2, 3, 4 하니까 이게 동해서니까 전체가 다 중간지가 되네요. 그 다음에 3, 4, 5 또 중간지가 되네요. 아하. 그래 의미가 나온다 이 말이죠. 왜 나오느냐. 이 구이가 더우면 유기가 되니까네. 유기는 식방대라 불습이라도 무불리하니라 한 중곤직계 유기호에 유기는 식방대라 불습이라도 무불리하니라. 그러니까 가훈이 되네요. 가사가 되네요. 말하자면 가정선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은 식방되니까 곧고 바르고 방제가 크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불습 익히지 아니하여도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그러니 가장자격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 된 것이죠. 그럼 이게 또 배합계를 한번 씩 보자 이 말. 배합계를 씩 보면 음이 양되고 양이 음되니까 그러면 내괴는 중의화가 되고 외과에는 뭐가 됩니까? 택이 되죠. 그러면 아까 말해 택화혁이 되네. 택화혁. 혁은 일이어야 내부하리니 원령의정하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뀐 것이죠. 바뀐 거. 그런데 정확하게 이 집가자를 안 나왔습니다. 사실은. 안 나왔지요. 그럼 이 집가자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집가자가 시집갈 가자. 여자가 시집갈 가자. 응? 우리가 흔히들 이 귀가 돌아가겠죠. 집가자에서 여자가 시집간다. 그래 말하거든요. 저 아래 내려가면은 하경에 가면은 내체 기매 풍산점교 다음에 내체 기매가 나오는데 가면은 이 가가 여자가 시집간다. 귀매는 정하면 길라니 관하면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는 시집가를 가자. 시집을 가기 때문에 이 글이 맞아야 되거든. 왜냐 구이는 포몽이면 길하고 포몽, 살포, 어린아이 이런 말을 잘 이제 문장을 알아놔야 됩니다. 포몽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 포몽을 하냐면 포용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포용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을 기를포 어린아이를 기르면 좋고 기른다고 하는 이제 이 시집과 부인이 있잖아요. 부인이 그래서 가정선생으로서 그래서 구이는 어린아이를 잘 기르면 좋고 나쁘면 기라느니
납부라 하는 것은 여기서 이 부가 나온 것은 아까 말했듯이 이게 동하고 이게 배합이 되면은 그걸 하면은 내호결 뜨면은 중곤직계 6위에 해당되니까 6위는 직방되라 불섭이라도 무불리하니라 하는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무 도움 없어도 원체 훌륭한 여인이니까 그러니까 가사가 된다. 가사라 하는 가정에서 우리가 흔히들 유머라 그러지 유머를 가사라고 서성사자를 써서 가사라고 합니다. 그래 유머가 되니 어린아이를 잘 기를 수 있다. 이 포라 하는 건 어린아이를 산다하는 게 잘 기른다 이 말이에요. 잘 기른다 이런 말 됩니다. 그래서 구이는 포몽이면 기하고 어린아이를 잘 기르면 참 좋은 것이죠. 나쁘면 기다리니 그러면 며느리를 드리면 좋다 이렇게 또 말로 새깁니다. 어떻게 된 판인지 여기서 며느리를 드리면 기다려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며느리를 가는 것이 바로 스승입니다. 스승 구이는 전부 스승이거든요. 이 전체의 스승이 구이입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 부자가 스승 부자입니다. 스승 부자 스승을 맞이하면 모든 것이 참 좋다. 그러면 자식이 능히 집을 다스릴 것이다. 이것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자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자입니다. 제자들이 모두가 가훈을 따를 수 있다. 가훈. 제자들이 가훈을 따른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다 이 선대를 받들고 부모를 받들고 이렇게 그 가정을 이어나가는 것이 바로 가훈이죠. 제자가 가훈을 받든다. 이렇게 말되는데 제3자들이 해설한 방법을 내가 대변해서 말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부인은 어린아이를 사면 좋고 며느리를 보면 좋고 또 아들이 말이야 집에 살림마서 살면 좋고 이렇게 글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수 몽교의 본질을 다 벗어나버렸어요. 산수 몽교의 이 본질은 뭐가 있느냐면 교육이라는 게 있다. 그럼 어디에서 교육의 지표를 삼아하느냐? 단월에서 단월 산하 출천이 몽인이 했단 말이요. 산날에 물 한 방울 딱 떨어진 요시 피크한 어린아이니 어린아이를 잘 가르치는데 끝에 가서 성인의 공이다. 성인의 공이 들 만큼 그만큼 어린아이를 교육시키는 그 방법이 어렵고 신중해야 된다. 이걸 비유해 놓은 말인데, 그러면 구이가 선생교육해야 되면 며느리 보아야 될 것이고, 자식이 살림마트 살고 하면 선생의 그 본질적인 말은 훼손되고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 모양도 봐야 되지만, 이 괴각하고 있는 전체의 뜻이 뭔가, 예? 앞서 말한 이 술의 둔께는 이 자연 삼남만상이 이제 겨우 계백이 돼가지고, 인간이 거기에 계획된 그 상황에서 첫 발을 들이놓으니까 모든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가장 어려우냐 하면은 운내둔이니 군자 이하야 경륜하느니라. 운과 내가 다 둔자가 처음 시작한 둔자를 켰습니다. 또 어떤 자연 삼남한상의 어떤 그 형상으로 사기 돋는 것을 둔이라고 켰습니다. 또 글자도 그래 파자를 하면 그래 돼 있고 이런 뜻이 있는 것이고 이 산투명교의 목적은 교육의 목적이 있는 것인데 교육을 근본한 거기에 대한 글로 해석을 해야 되지. 그 처음에 그걸 말하자면 주제를 벗어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잠깐 좀 쉬어서 하겠습니다.